안녕하세요, 허니펀치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가 출시된 지 이제 한 달 반이 돼가는데요. 이번에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구매한다고 했었죠. 갤럭시 S25 플러스 모델을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습니다. 2월 16일에 받았으니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딱 한 달 썼네요. S25는 일반 모델도 있고 플러스 울트라도 있는데 왜 플러스를 선택했는지를 포함해서 약 한 달간 써본 경험을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스포하자면요,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5 플러스로 결정을 했고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거는 컬러였어요. 민트, 실버 섀도우, 네이비, 아이스 블루 4가지 일반 컬러랑 삼성닷컴이나 강남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블루 블랙, 핑크 골드, 코랄 레드 3가지가 있죠. 저는 그 중에 코랄 레드로 선택했습니다. 핑크 골드랑 코랄 레드 중에 엄청 고민했는데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코랄 레드를 장바구니에 넣었더라고요. 레드보다는 맛있는 딸기 우유가 떠오르는 핑크핑크한 느낌이 좀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거 주변에서 엄청 말리더라고요. 사지 말라고. 제가 코랄레드의 산증인이 돼서 실물 깡패라는 걸 증명하고자 주문했습니다. 역시나 직접 보니 기대 이상으로 너무 예뻐서 아주 좋았는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역대급입니다. 솔직히 플러스고 울트라고 뭐고 다 상관없이 저는 이 색깔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S25 일반, 플러스, 울트라 중에 제가 플러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크기였는데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이라 아무래도 울트라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치만 큰 화면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좀 큰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적당히 큰 S25 플러스입니다. S25 플러스는 전작보다 조금 더 얇고 작고 가벼워졌어요.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에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7인치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두께가 3mm 얇아지고 무게는 6g이 줄었습니다. 울트라는 15g이나 줄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6g도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손이 작아도 충분히 불편함 없이 사용하기 좋으니까 울트라가 부담되는 분들은 플러스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면 카메라 3개가 나란히 줄 서 있죠? 뭔가 전보다 커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올리브링을 적용했어요. 이름이 왜 올리브링인지는 모르겠는데 카메라 보호를 위해서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죠? 저는 불호입니다. 너무 튀어요. 아이폰 16 플러스랑 비교해보니까 테두리 두께가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저는 맥세이프 케이스 쓰는데 맥세이프의 하얀 원이랑 올리브링이랑 생각보다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어서 케이스가 없으면 평평하게 올려지지 않는데요. 초반에 코랄레드가 너무 예뻐서 투명 케이스조차도 안 쓰고 생폰으로 쓰다가 어디 올려둘 때마다 덜컹덜컹거려서 결국 케이스 하나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가 잘 난다거나 하는 내구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저는 케이스 없이 한 2주 정도 썼는데 아직까지는 소중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거의 동일합니다. 25 플러스는 6.7인치 3210-1440 Q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로 최대 120Hz 가변 주사율, 2600니트 밝기로 부드러운 화면과 쨍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S25 일반은 FHD죠? S25 울트라 모델만 베젤을 줄여서 크기는 유지하면서 0.1인치 큰 6.9인치가 됐는데요. 25랑 25 플러스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로 덮여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쓰던 폰이 플립 5였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필름이 붙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런 줄 알고 보호필름 안 붙이고 살았는데 그새 스크래치가 났어요.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빛 반사가 좀 많이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비칩니다. 게임하거나 영상 볼 때 특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필름을 붙였습니다. 25 울트라는 코닝 고릴라 아머 2라서 내구성에 빛 반사 방지까지 들어가서 이 점은 조금 부럽습니다. 25 플러스를 선택한 또 한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번 25 시리즈는 크고 작고 싸고 비싸고에 따라서 끝나누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5 일반, 플러스 울트라까지 모든 시리즈에 삼성과 퀄컴의 협업으로 최적화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4 갤럭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해서 NPU는 40%, CPU는 37%, GPU는 30%씩 각각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메모리도 완전 칭찬하는데 모두 12기가 램이 들어가 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삼성닷컴에서만 살 수 있는 25 울트라 티타늄 Z 블랙 1테라는
무려 16기가까지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국내 판매용이라고 좀 더 저렴한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넣거나 램 용량에 차별을 두기도 했었잖아요. 요즘같이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평등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모두 공평해졌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능의 스냅드래곤 발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 설계도 변경됐습니다. 베이퍼 챔버 사이즈가 25랑 25 플러스는 15%가 커졌고 울트라는 무려 40%나 커졌어요. 고사양 게임을 마구 즐겨도 성능 저하나 발열에 대한 걱정은 거의 줄일 수가 있는 거겠죠. 카메라는 전작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25랑 25 플러스는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 세배줌 망원 카메라가 자리하고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입니다. 전작이랑 똑같아요. 울트라는 2억 화소 메인에 1000만 화소 세배줌 망원, 5배줌 5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는 전작과 같지만 1200만 화소였던 초광각 카메라가 50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됐죠. 카메라 성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도 누가 찍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 누구나 알 텐데요. S25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4 갤럭시와 업그레이드된 AI 프로비주얼 엔진이 같이 다양한 AI 편집 기능까지 들어가면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후보정이 좋아진 거죠. 저조도 노이즈 개선, 다양한 필터, AI 편집 기능 등 많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프로급 영상 결과물을 위해서 로그 영상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버나 영상 편집하는 분들이 굉장히 반갑겠죠? 용량이 크기는 하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후보정을 한다면 영화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로그 동영상 촬영은 모든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폰으로 영상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25 시리즈의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용량과 충전 전력을 유지합니다. 25는 4000mAh의 25W, 25 플러스는 4900mAh의 45W, 25 울트라는 5000mAh의 45W입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충전 속도의 경우 모두 45W를 지원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플러스는 45W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C2 무선 충전 표준 규격을 지원하게 된 것도 큰 변화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번에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를 출시했잖아요. 기본 투명 디자인은 없고 가려진 것만 있기는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진짜 아쉬운 점은 따로 있어요. C2를 지원한다고 돼 있음에도 25W가 아닌 전작과 같은 15W라는 점입니다. 하드웨어로는 지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5 시리즈의 AI 기능도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측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구글 제미나이가 튀어나와서 이거저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꽤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잘 못 알아듣거나 잘못된 정보를 줄 때가 좀 있어서 아주 간단한 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 가끔 대화하기도 하고요. 서클 투 서치 이것도 아실 텐데요. 보고 있는 화면 속에 뭔가 궁금할 때 홈화면 꾹 누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면 바로 검색해주죠.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듣기도 해요. 아, 그 노래 뭐더라 이러면서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멜로디만 생각날 때 있죠? 흥얼거리기만 하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시끄러운 카페, 사람 많은 거리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는 야외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죠. 이런 노이즈를 지워주는 오디오 지우개 기능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셀렉트예요. 엣지 패널을 열면 맨 위에 있는데요.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번역해주거나 삼성 월렛에 추가해주거나 이런 것처럼 선택한 영역을 AI가 기능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S25 플러스 한 달 사용기를 봤는데요. 기능도 좋고 AI도 좋고 디자인 예쁘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잘 나오고 이것저것 굉장히 좋고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굴락 같은 걸 사용해서 나만의 폰 꾸미기나 다른 것들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작과 동일하게 가격을 동결했죠?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갈까봐 조금 걱정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구매를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달달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니펀치였습니다.